게으름, 열심히 하지 않고, 왜냐면 투자의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뭐 대강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라고 이제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꼭 결국은 한번 크게 실패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고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 매매해도 쉽게 되고, 정보 매매하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김정환이처럼 엉덩이로 투자했다가는 어느 세월에 돈 버냐, 이런 투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서로 이제 정보들을 쉽게 교환하고 교류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게 되고요. 조금 그때 이제 잘 맞는 친구들 따라가면서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정보가 또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급등하기도 하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먼저 이제 얻으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되는 거죠. 지겹다 이거죠. 김정환이처럼 투자하면 너무 지겹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 매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뭐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뭐 정보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게을러지는 상황이 자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만을 하게 되고, 시장이 다 내가 아는 것 같고, 뭐 내가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그 자만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도 자만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요, 정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보는 틀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전 제 자신만을 믿고 투자를 합니다. 물론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뭐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많이 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만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째인데요. 과도한 플렉스. 이제 사치를 하게 되죠. 뭐 하루만 잘 투자해도 뭐 10%씩 올라주니까요. 그러면 좋은 술집을 다니게 되고, 좋은 차를 사게 되고, 뭐 해외여행을 남발하게 되고, 그래도 돈은 벌리니까요. 아주 이제 투자가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게 되면서, 뭐 자기한테 몸에 맞지 않는 이제 뭐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집도 무리해서 크게 옮기거나, 뭐 월세로 아주 비싼 집을 사게 되거나, 뭐 살게 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타고 다닐 데도 없는데 뭐 마이바흐를 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저도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저도 뭐 엄청난 자만에 빠지고 플렉스를 해서 뭐 까부고 돌아다녔던 적도 있으니까요. 저도 골프도 오래 쳤고요. 뭐 골프를 치는 날 뭐 가지고 있던 세 종목이 동시 상한가를 간 적도 있고요. 하루에 뭐 몇십억을 번 적도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조금 투자에 눈을 뜨게 되면 자만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크게 잃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도 하고 있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하고 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엔 또 뭐 더 실력이 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과도한 플렉스, 그 다음에 자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몰락해 가는 거고요. 주식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쫄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너무 쫄아서, 너무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제 투자 마인드 부분인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다 앞에 것들이랑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신뢰가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초심으로 이 기업에 투자했던 이유를 까먹고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나쁜 악재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쁜 악재들만 눈에 보이니까 뭐 안절부절 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이제 뭐 안 좋은 뉴스들만 들리고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거기에 흔들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고 손실을 확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망연자실하는 거죠. 손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 느낌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판 날 그 주식은 여지없이 급등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파는 것을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판 날이 최저점이다.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들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번째로 얘기한 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못한다. 좋은 기업이라면 하락할 때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 기업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죠. 주가가 빠지면 공부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글들을 읽어보고 다시 공부해서 그게 다시 확신이 생겨서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뭐 시장은 저희 맘대로 그걸 기다려줍니까? 공부하기 전에 급락을 시켜버리니까요. 그때 공부하기에는 이미 심리적으로 너무 마인드가 깨져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지 하고 막 발발발 손가락이 떨리기 때문에 공부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면 그 기업은 다시 급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요즘 최근에 나오잖아요. 카카오 얘기. 카카오가 아니죠. BTS, 빅히트를 뭐 30만원대 들어가가지고 뭐 자기가 결혼자금을 투입해서 뭐 마이너스 30%가 됐다. 결혼자금이 거기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태원에서 식당을 하다가 날린 돈이 너무 많아서 3억 5천을 잃었는데 빅히트로 만회를 해보려고 또 3억을 빚을 영끌까지 땡겨와서 이제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또 마이너스 30%가 나서 반토 30%가 더 났죠. 한 40% 정도 났으니까요. 1억 몇천이 또 더 날아갔고요. 이제 빚만 남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건물 살 돈을 들어가가지고 거의 반토막이 나는 분도 있고요. 주식은 환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사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빠진 다음에 이제 불안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상한가 풀리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너무 비싸다. 저는 시총 한 4조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간적인 수익을 위해서 따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냥 그것이 안타까운 거고요. 많은 이제 투자도 제가 우리 마드로스나 원혁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을 다 보유하고 있죠. 저한테 수없이 많이 듣죠. 제가 뭐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용기를 준다고 할지라도 본인 자신의 마인드는 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옆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보 투자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흔들림을 제가 이제 수시로 막아주긴 하지만, 떨어지는 주가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의연하게 버티고 있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좀 더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경험에서 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뭐 이 정도 하락에서는 뭐 여유 있게 버틸 수 있고요. 근데 코로나 사태 하락은 뭐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이제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투자의 공력이 쌓이는 그 위치, 그다음에 공부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그 마인드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투자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투자 마인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힘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숙명적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피하지 못할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인드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숨쉬듯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겁이 나는 것은 뭐냐면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익만 봐왔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숫자가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보면 정말 벌벌벌 떨리거든요. 저도 투자 초기에 그랬었고요. 투자 초기에 300만 원을 잃었을 때가 가장 죽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요. 그때가 뭐 30대 초반이었나요? 30살 정도? 29살 정도였나요? 네, 그때쯤인데요. 저도 막 벌벌 떨리고 이 세상이 다 싫고 주식이 정말 무섭구나 라고 느꼈던 거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할 때였으니까요. 그때도 저는 한참 정보 매매를 할 때였으니까 저도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고, 뭐 특히 뭐 저는 이제 큰 위기들을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서프라임이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9.11 테러 그런 것들 겪어오면서 투자는 참 무섭다 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자산을 늘려왔던 거고요. 지금 뭐 꽤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현금만 생기면 주식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나이가 50이 넘고 나니까 조금 철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 투자자들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습니까?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인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서 그것이 자기 것으로 체득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시장에서 조심하고 자기가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집중해서 부지런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8번째로 이제 귀가 얇은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면 시장에는 안티 세력들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뭐 지수가 폭락할 것이다, 뭐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막 끊임없이 막 지수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의 심리를 흔들어오는 거죠. 뭐 인버스를 투자했거나 뭐 공부를 쳤거나 그런 세력일 수도 있고, 또 더욱이 나아가 뭐 많은 신문이나 뉴스 기사들도 막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도차익 과세만 하더라도 연말에 10조 이상이 쏟아질 거다, 연기금이 10조 이상 팔 거다, 기관이 기관 사태가 터질 거다, 옵티머스나 라임 때문에 기관의 환매가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거다 하면서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좋은 뉴스는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좀 적게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투자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관점, 우리가 기업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 관점도 딱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종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도 보이지 않고 시장에 순응해서 그냥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초보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을 보는 미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까지도 머릿속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프랑스에서 3만 명까지 나왔다 하루에, 이러면서 또 다시 2차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불안감이 당연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미국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미국 대선 전이라고 또 대선 때는 엄청나게 흔들린다, 시장이 흔들린다, 라는 말도 나오고, 또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한 10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안 좋다라는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요. 다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